사만전자 찍자, 특단 조치, 삼성전자 난리 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보시죠. 특단 조치는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역대로 보면 세 번째거든요. 규모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2015년에 11조 3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9조 3천억을 실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습니다. 이번에는 10조 원입니다. 역대 두 번째예요. 일단 3개월 내에 3조 원어치를 매입해서 전량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주는 5,014만 4,228주나 되고요. 우선주는 369만 2,036주나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나머지 7조에 대해서도요, 시간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1년 동안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 계속해 간다는 뜻이에요. 야,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시장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뭐 삼성전자 자체가 하루 동안에 7.21%나 올랐습니다. 49,9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는요, 3,600원이 올라서 53,500원이 된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아마 장중에는요, 이런 사실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지금 올라가자마자 보시면 한 9시 조금 넘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10시, 11시, 12시, 1시 되니까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이 7.21%씩이나 올라가는 것, 진짜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마다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2015년에도 올랐고 2017년에도 올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시장의 전망. 그만큼 말입니다. 많은 규모란 뜻이 10조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10조 원이라는 건 여러분, 이게 진짜 적은 규모가 아닌 게 삼성전자 현금 자산의 거의 10%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3분기에 103조 7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금 말입니다. 10분의 1을 투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삼성전자 2020년에 121조 8천억 원으로 현금 자산이 가장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경기가 꼬꾸라지고 기술 리더십을 잡지 못하면서, 쉽게 말하면 HBM에 대한 어떤 기술적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현금을 다 써갑니다. 2022년에는 114조 7천억 원까지 썼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92조 4천억 원. 무려 3년 새에 현금이 24.1%가 줄어들었습니다. 29조 4천억 원 줄어들었어요. 불안하죠. 사실 불안합니다. 3년 새에 24%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3년 새에 24% 줄어들고 또 3년 새에 그러면 9년 안에는 현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단순 계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시장의 어떤 위기감,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게 쉽지 않다. 시장은 그만큼 냉정하게 삼성을 바라보고 있다. 삼성은 그렇게 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요, 이게 기회다. 오히려 현금성 자산을 부어서 시장의 분위기도 바꾸고
회사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면 주주들의 어떤 환원이 되니까 분위기도 또 바꾸고 그러면서 사내에도 분위기를 좀 바꿔가자. 그런 어떤 강력한 신호 때문에 삼성전자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이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왜 바닥이다 이런 얘기 나오느냐. 제가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요. 지금 1 정도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다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현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공장, 빌딩, 뭐 유가증권 다 포함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는다 이러면 PBR 1입니다. 1.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100% 평가받는 게 PBR 1이에요. 그런데 2024년은요. 지금 0.8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100인데 실제로 평가받는 것은 8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20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2018년만 하더라도 1.1이잖아요. 2019년에 1.0입니다. 2020년도 1.1, 2022년 1.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1.0, 작년에도 1.1이었습니다. 작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1.1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8. 그러니까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삼성전자 주가도 뭐 당연히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야 진짜 바닥 맞네. 11월 14일 날 49,900원을 기록했거든요. 이 49,900원이라는 것은요. 2020년 6월 15일이 6월 15일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할 때입니다. 그때 49,900원이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거 안 되겠어.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했어요. 던지기 시작했어요. 주식들을 전부 다. 그러다가 삼성전자도 더 이상 이대로 묵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시장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인식도 나빠지고 회사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져서 결국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심리 때문에 삼성전자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듯합니다. 때문에 10조라는 거금을 집어넣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일을 단행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주가는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0조를 쏟아 부어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당연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어떻게 될런지 칩스법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런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요. 미중 충돌 과정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얼마나 견제하는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때문에 10조 원을 집어넣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시장은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보십시오.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10조 원어치나 산다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시장을 아주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